용인 SK 하이닉스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보면 용인 SK 하이닉스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딱 5개입니다. 큰 길이냐 작은 길이냐 통행량이 많은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 사암저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고산면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입는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고3 쪽에서 데모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주도를 했지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산업단지 물량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용인이 아니라 안성으로 배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산단 물량이 나왔죠. 안성시 우선 배정 및 이에 따른 산단 개발과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 시책 추진과 안성 북부 도로망 확충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얼마 전에 용인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와 안성시가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지만 상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MOU를 체결하고 올해 착공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규모인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관심 밖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향후 용인 SK하이닉스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반도체 공장 밖에 있는 땅들은 지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땅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수용 처리가 될지 환지가 될지 반도체 공장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받을지 또 어떤 업종이 대박을 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면서 주변의 변화들을 읽어나가기란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규모적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적도 없었고 신도시가 세워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변 지가를 예상하고 어떤 도로 주변으로 용도구역이 상향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도대체 얼만큼 좋아지고 내 땅이 용인 하이닉스 주변에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에서 몇백 미터 안쪽에 식당을 하고 편의점을 하고 다세대 다가구는 반도체 공장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공실이 없는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그래도 불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마인드 당신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보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용인 하이닉스가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하겠죠. 그리고 공장이 지어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인력들이 투입되고 반도체로 들어오는 도로들이 넓혀지고 고속도로 IC가 개통이 되고 반도체 건설 노동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되고 산단이 만들어가는 협력업체로 주변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빠져나오면 공장 건설을 돕는 노동자들의 허기를 채워줄 한바 식당들이 수십 개가 들어설 것이고요. 편의점, 분식점, 식당, 다가구, 다세대,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노동자들이 잠을 주무셔야 하는 숙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도체 팩공장 한 개 만드는데 건설 노동 인력이 매일 최대 25,00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분들이 변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일을 하고 하루 3끼 식사는 해야 하고요. 잠을 주무시는 것은 필수 불가로 해야 되는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는가요?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리얼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고 경험만큼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이론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미 5년 전에 시작한 평택 삼성 반도체와 용인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는 부지 면적이 120만 평의 100조 투입이었어요. 생산품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SSD 같은 메모리를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용인 SK 하이닉스 부지는요, 126만 평의 120조 투입입니다. 생산품은 삼성 반도체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면적도 120만 평 대 126만 평 거의 같고요. 투자 금액도 100조 대 120조 거의 같고, 공장 건설도 똑같고 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와 같은 형태의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먼저 건설한 평택 삼성 반도체 앞에서 살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면서 생활했다면, 그것도 부동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변화가 되어가는 형태와 부동산적인 모든 것들을 조사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겠죠. 다 지어진 평택 삼성 반도체를 보면서 용인 하이닉스를 꿈꾸어 봅니다. 용인 하이닉스 미래를 보고 싶다면 5년 먼저 시작한 평택 삼성 반도체에 와보시면 그곳에 용인 하이닉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용인 하이닉스 주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궁금하시면 평택 삼성 반도체 주변에 오셔서 주변 지가를 확인해 보시면 그 속에 용인 하이닉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용인 하이닉스 주변 땅에 어떤 업종으로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평택 삼성 반도체에 오시면 그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또 다른 모든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요식업이든 주택사업이든 아니면 분양사업이든 임대사업이든 모든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세워지는 바람에, 그리고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고 산업단지 계획 심의가 통과가 되고 착공식과 기공식을 하고 번듯한 네모난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바람에 이런 뚜렷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조사하는 저에게는 대단위 신도시가 세워지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주변 땅은 지가 상승이 한참이나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이곳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인데요. 이곳에 SK 하이닉스 126만 평 반도체 팹 공장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물리적인 부분으로도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번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 남용인 IC로 빠집니다. 여기 보면은 남용인 IC가 없었는데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게끔 용인 SK 하이닉스와 5분 거리에 맞닿아 있는 쪽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위쪽 바로 양지 IC가 영동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이 양지 IC가 용인 SK 하이닉스와의 거리가 한 15분 길어봤자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17번 국도가 이렇게 흐르죠. 이 17번 국도가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안성, 어떤 진천인가요? 그쪽을 거쳐서 청주까지 가는 이런 쪽이 17번 굉장히 넓은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많은 그 물류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다라고 보면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SK 하이닉스가 빠져나오는 쪽에 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용인 SK 하이닉스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용인 SK 하이닉스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딱 5개입니다. 용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딱 보면 바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게 빠져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한 길입니다. 이 길이 318번 도로인데요. 문수산 터널이 여기에 있어요. 문수산 터널을 지나게 되면 천리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옆에 가면은 덕성 일반 산업단지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원삼에 있는 남용인 IC, 이 남용인 IC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 2차선 도로인데 이게 지금 로드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형태냐면 앞으로 이게 넓혀질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보면 2차선 도로로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쓸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른쪽 보면 생산관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 땅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도 농업진흥구역 땅으로 다 펼쳐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쓸만한 땅들이 많진 않아요. 이 원삼에 보면. 그러니까 이 도로가 6차선으로 넓혀집니다. 이 6차선으로 넓혀지면서 고속도로가 생기죠. 그리고 좀 변화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수산 터널로 향하는 318번 도로를 하나 빠지고요. 또 하나가 고당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도 2차선 도로인데 여기는 중요한 호수가 하나 있죠. 용담저수지, 사암저수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곳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너무 풍경도 굉장히 좋고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보면은 겨울 같은 때 가면 철새들도 와서 앉아 있고 이러는 곳이고 카페도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향후에 보면 이곳에 하이닉스가 세워지게 되면은 아주 발달할 수 있는 호수 주변으로는 상당히 발달하니까요. 이 주변은 집가 상승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휴식처라든지 카페나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가 상승의 아주 중심축을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가재원리 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17번 국도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도로도 2차선입니다. 일로 빠져나가고 또 하나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 미소지음 아파트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용인 곤춘 테마파크도 있어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배감 쪽으로 빠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아래쪽으로 바로 안성으로 내려가는 쪽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2차선 도로인데 바로 안성하고 접경된 곳까지의 거리가 3.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깝죠.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은 안성 쪽으로 또 빠지고요. 안성 쪽에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안성하고 용인하고 가깝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개발 추구로 인한 그리고 안성하고 용인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안성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용인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협약이라든지 산단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인 하이닉스에서 용인시청까지 거리와 용인 하이닉스에서 안성시청까지 거리를 재보니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도 별로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나지 않는 그런 위치적인 좋은 점이 안성으로 보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미리 이렇게 도로부터 말씀드리냐면 모든 자동차나 모든 운행 수단들은 다 이 도로로 빠져나가기 그렇습니다. 도로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큰 길이냐 작은 길이냐, 통행량이 많은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 첫 번째가 바로 이 용인 SK하이닉스 앞쪽에 보면 남용인 IC가 만들어지는데 이곳으로 거의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가 원산면입니다. 네, 여기가 원산면인데 정말로 가보면요 거의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농협 같은 건 있어요. 당연히 하나로마트도 있고요. 근데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몇 가구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용인 SK하이닉스에 들어오는 근로자들 약 25,000명 가까이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공장 노동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정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팹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잠도 주무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곳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워나갈지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SK하이닉스의 지형적인 위치를 좀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은 전부 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계획관리 땅이라든지 어떤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데 저는 문제점을 좀 두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거. 안성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주변에 또 절대농지도 거의 구성되어 있고, 57번 국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거의 계획관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로도 쭉 되어 있고요. 자, 가재원리 쪽으로 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다 절대농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택 삼성반도체 같으면 주변에 계획관리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도심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특히나 삼성반도체를 끼고 있는 고덕신도시 405만 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자들과 일반 어떤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곳에 어떤 도심이 형성이 되면서 상권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시골에 인구는 몰려오고 주변에 엄청난 그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곳으로 인한 개발 계획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을 어떤 이 용인 SK하이닉스가 수용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용인의 하이닉스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모자란다? 그럼 지가 상승은 일어날 수가 밖에 없겠죠. 보통 지가 상승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날 때 지가 상승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소위 땅은 부족한데 땅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상승은 일어납니다. 바로 이곳이 용인 SK하이닉스 주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편집도로,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볼게요. 보면 딱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농림지역이에요. 이건 산으로 돼 있는 것은 다 농림지역이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용인 SK하이닉스를 감싸고 있는 여기 자연녹지고, 일부 상업지역이 한 1000평 정도나 될까요? 여기 상업지역이고,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가 조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거의 다 이런 절대농지 위주로 다 되어 있고, 계획관리 땅이 좀 일부 있고요.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좀 계획관리가 있고, 좌측으로는 절대농지나 보존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게 보면은 SK하이닉스를 흐르는 천이 있어요. 이게 보면 한천이라 그럽니다. 이 한천도 얼마나 좀 넓이가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이게 한천이에요. SK하이닉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한 40m에서 50m 정도 되는 이런 한천이 흐릅니다. 자, 이곳으로 고음용수들이 빠져나가겠죠.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뭐 회로를 새기고 식각을 한 이런 오염수들이, 소위 이런 것들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천입니다. 그래서 이 폭을 한번 재볼까요? 폭을 재보면 넓이도 굉장히 좀 넓습니다. 여기서 한번 재보면 거의 50m가 넘습니다. 이런 천을 복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은 SK하이닉스에서 이 천이 흐른다는 것은 이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보면 뭐 어현교라고 돼 있나요? 어현교 쪽으로 넘어가는 군데군데가 있지만 이게 대규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천이 가로막고 있는 한계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복개를 해가지고서 다 메꿔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50m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게 어디로? 바로 고3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고3 저수지로 연결이 돼서 고3 저수지의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렇게 고3 마을 쪽 있죠. 이쪽을 거쳐서 대덕면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평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쭉 평택으로 빠지면 유천 치수장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유천동에 치수장 쪽으로 빠져서 평택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흐름입니다. 이렇게. 자, 보셨죠? 이게 한천이고, 자, 그래서 안성에 있는 주민들이 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용인 SK하이닉스에다 대고 왜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이 반도체를 깎아야 됩니다. 식각이라 그러거든요. 회로 공정 속에서 식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뭘로 씻어내느냐? 바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공업용수가. 그걸 어디에서 퍼다 나르냐면 바로 이 고3 저수지에서 퍼서 바로 용인 SK하이닉스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용인 하이닉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 또한 이 고3에 있는 서부전력인가 그럴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냐?
바로 이 SK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이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공업용수도 대절해 주고요. 전기도 대절해 줬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난 그런 오염된 공업용수를 폐수를 안성으로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폐수가 아니거든요. 공업용수일 뿐이지 그 물로 사실은 붕어도 기르고 잉어도 기르고 그 물에서 수달도 뛰어놀고 이러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산천이 그러고 지금 화성이나 기영 쪽에서 있는 그 반도체를 깎은 물들이 다 오산천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철새들이 와서 놀고 있고요. 수달까지 놀고 있다 이런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인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봐 안성시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하고 용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지금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게 풀렸죠. 상생하자, 협의하자 해가지고 풀어져서 지금 이제 올해 용인 SK하이닉스가 준비되어지고 공장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경험담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용인 SK하이닉스를 알게 된 것은 2019년도에 알게 됐어요. 이 용인 SK하이닉스가 발표난 지가 2019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2019년 1월 전에 왔었어요. 한 2018년 12월 달인가 11월인가 그때 와가지고 조사하면서 다녔는데 SK하이닉스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곳의 땅값이 많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었냐면 저는 당시에 평택 삼성 반도체 주변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또 아는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땅을 사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가 얼마나 크게 상승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와 똑같은 용인 SK하이닉스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면적과 거의 비슷한 어떤 투자 규모를 동반하고서 오는 이런 반도체 공장에는 정말로 똑같은 형태의 지가를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합을 벌이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용인 SK하이닉스가 아니라 SK하이닉스에서 용인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된다 해서 지방을 살리자 해서 사실은 구미에서 이 공장도 무료로 몇십 년간을 쓰게 해주겠다라는 뭐 좋은 조건들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고 그래서 천안이 뛰어들고 구미가 뛰어들고 청주가 뛰어들고 이천 공장도 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SK하이닉스에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그때 많이 사놓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때 당시 왔었을 때 보니까 2019년이죠. 1월 달에 보니까 이 밑에 쪽에 붙어 있는 57번 국도로 내려가는 이 도로 2차선 도로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관리 땅 해봤자 뭐 70만원, 80만원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하죠. 이런 땅들은 사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땅들은 얼마가 갈지 사실 예상 불가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평택 삼성반도체 하단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 6차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 같으면 평당 1000만원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공장 바로 앞쪽에 붙어 있는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다. 이거는 정말로 금액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평택이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이게 3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 신문에서 용인하이닉스로 결정이 됐다라는 발표가 딱 터뜨려지는 순간 여기는 올스톱이 되더라고요. 거래가 기존에 뭐 부동산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와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많은 고객들이 막 줄 서가지고서 서로 땅 사려고. 근데 또 하나 진풍경이 계약했던 것들이 100배 배상으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취소가 돼서 다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가 생겼냐면 용인하이닉스의 지가 상승률이 그 해 보니까 1위가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해에 보니까 원삼하이닉스에서 토지 상승률 1위가 처인구 원산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지 거래가 이제 묶이고 나니까 이곳에 땅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용인 사람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묶었다는 것은 외부인은 살 수가 없고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데 또 용인에 사는 분들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용으로는 살 수가 없고 바로 직접적인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 이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주들도 또 땅을 내놓질 않죠. 사는 사람은 많은데 지주가 내놓지 않고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다 보니까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스럽고 이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많이 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바람에 용인 SK하이닉스가 거래가 되지 않고 지금은 사실 가면은 사람들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이게 토지거래가 3년이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이면 이제 풀리는데 저는 풀린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보통 보면 3년하고 2년을 더 연장시키는 게 관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곳 그 용인 SK하이닉스는 거의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로 다 묶였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로 묶였다가 나중에 풀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공식 할 때쯤이면 다 거래가 됐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인 SK하이닉스가 좀 부지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자, 하나하나 좀 출구 나가는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인 IC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남용인 IC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 계획은 여기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이곳에서 하길리 쪽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에 로타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전 로타리 만들어져 이게 318번 국도를 타고서 용인 SK하이닉스 정문으로 향하게 돼 있었어요. 이건 이미 보상이 일부 나가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바뀔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해에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바뀌었냐? 바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요게 공동묘지예요. 요게 지목이 보면 묘지거든요. 묘지인데 이 묘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걸로 회전 노타리가 이렇게 생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도로공사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다 돌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가서 거기 담당자도 한 3번 만나보고 그 위에 차장님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결정된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미 그 윗선을 만나봐서 말씀드려 보니까 벌써 이것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고 다시 여기서 원위치 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용인 IC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현재 이쪽으로 변경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IC가 새롭게 IC 도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이곳에 해당되는 어떤 땅이 있는 토지주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인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회전 로타리를 만들게 되면 여기도 어떤 수용돼 가지고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변경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한 6차선 도로로 되는데 이 도로가 하나 더 날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2개.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정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이 정문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정문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SK하이닉스가 처음에는 135만 평이 개발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135만 평이 아니라 126만 평으로 지금 현재 줄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꼭지점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 요 꼭지점, 이 아래 하단 꼭지점 네 군데가 축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원 계획은 이렇게 135만 평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원삼에 있는 이제 여기 원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아래쪽 같은 중릉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보건소 쪽으로 잘리기로 했었어요. 이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걸 늘려버렸거든요. 늘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기폭제가 돼가지고서 용인 뭐 SK하이닉스는 뭐 물러가라, 수용 안 해도 좋다, 뭐 막 이런 프랭카드들도 막 있고요. 죽음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격한 프랭카드들이 막 이곳에 다 지금도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가 됐는데 보통 보면 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게 변경되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변경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변경됐다는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 시본가요? 거기에 보면 2035년 용인시 계획인가 거기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계획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여기가 고당리 쪽이죠. 고당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전원주택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질이 다 포함이 됐던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정밀하게 핀셋으로 이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다 뺐어요. 이렇게 여기도 빠졌고요. 여 위도 보면은 뭐 솔바람 캠핑장이라고 여기 가구들이 좀 있죠. 요것도 거의 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안쪽이 되고요. 크게 제가 그려놔서 그렇지 요거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빠졌고요. 또 이쪽에 모서리 보면 백암면 쪽으로 가는 쪽에도 여기 연미양 마을이 있죠. 뭐 여기 화해단지도 있고 이런 오프토 캠핑장도 있는데 이쪽도 일부 이렇게 또 빠졌어요. 이만큼이. 그리고 이 중릉리 쪽에 보면 보건소 아래 보면 짬뽕집도 있고 여기 뭐 편의점도 있고 한데 이쪽 부분이 마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마을에 있는 것까지 다 뺐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재외지로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빠지면서 원주민들과의 대화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디가 가장 발달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도시가 세워진다면 어디로 세워질까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예상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신도시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한간에 들리는 얘기가 바로 이 고당리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가는 이 도로 주변은요, 상상도 없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곳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팹 공장을 만들어가는 인력 자체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팹 공장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통 2년에서 2년 반이 걸려요. 꼬박 걸리고 금액도 한 30조 들어갑니다. 이 30조나 되는 투입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 인력들이, 건설 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어디 이곳에 숙식을 해야 될 곳이 없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래에 어디에 원룸 하나 있는지, 이 아래 어디 원룸이 있을까요? 이 아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겨우 있는 게 고당리 쪽에 보면 여기에 일부 리치빌이라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빌라 자체가 거의 있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걸 돌아다녀도. 그렇다면 이분들 다 어디 가서 주무셔야 될까요? 과연 이분들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주무셔야 될까요? 제가 평택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평택으로 가볼게요. 이 평택에 보면 삼성반도체가 들어옵니다. 2015년 5월 달에 기공식을 했어요. 네, 이곳에 지금 현재 이게 뭐 옛날 사진이라 그렇지 여기 1공장이 다 만들어졌고 2공장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1공장 같으면은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만 생산이 돼요. 근데 2공장 같으면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와 파운드리, 비메모리까지 만들어지는데 2공장부터는 팹 공장이지만은 이곳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노광 장비로 인해 갖고 EUV라고 있습니다. EUV라는 대당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되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그 회사에서밖에 안 만들어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EUV 노광 장비를 통해서 이곳을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7나노 이하급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장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3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참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공장이 만들어지고, 5공장, 6공장까지. 원래는 4기까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2기가 더 추가가 됐어요. 앞으로 향후에 반도체 수요라는 것은 지금의 10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다 보니까 하웨이가 그냥 어떤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거의 다 죽었죠. 여러 가지 반도체 한 두 회사가 또 크게 있었는데 중국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다 보니까 아예 어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 덕분으로 인해서 삼성반도체와 용인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아니 한 50년까지도요.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가. 자동차 같으면은 뭐 따라하기라도 하잖아요. 반도체는 초격차로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오면 여기는 벌써 더 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는 특히나 5G나 인공지능 이런 쪽을 보면 인공지능에 엄청난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많은 시스템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AP가들이 엄청나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고요. 지금의 그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자율주행이 되면 그 자율주행차 하나에 시스템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가면 3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에 300개 정도면요.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 바뀔 겁니다. 옛날에 내연기관 차들은 거의 다 물러가고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내연
기관차를 다 대체할 전기 수소 같은 그런 차로 친환경적인 차로 다 대체되는데 거기에 바로 자율주행이 가미가 되면서 반도체가 자동차 한 대당 300 이상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반도체란 겁니다. 그것에 바로 최고점에 있는 게 삼성 반도체나 아니면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라고 메모리 쪽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TSMC라는 회사가 약 56, 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 뒤를 삼성전자가 쫓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반도체 메모리를 수요를 이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이다라고 해서 4기까지 돼 있다가 5기, 6기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때 2015년도 5월 달이었거든요. 기공식 할 때 이곳이 내려가면 이곳이 일반 논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이 논바닥이 처음에는 뭐 120만원, 150만원 하다가 이쪽이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하다가 이곳이 얼마까지 거래되면 1200, 1300 이렇게 다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물건이 2017년 이후로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물건 자체가. 이곳이 도로가 있었는 게 아니라 없던 도로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이 지지역으로 연결시키고 또 하나 고덕 IC 있죠. 이 고덕 I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없던 IC였는데 남용인 IC처럼 새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신도시가 세워지고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다 보니까 없던 IC까지 평택 저천강 고속도로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 보면 지가가 여기 있죠. 여기가 보면은 현재 이곳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가 봤더니 103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평균 단가 650만원 평당가 계획관리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곳이 사실 5년 전에 비하면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이 아래쪽에 보면 방충리라는 동네 있죠. 이곳에 들어가 보면 삼성 반도체 아래에 보면 이 도로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3m, 4m 도로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외길 도로에 이렇게 이런 외길 도로에 도로도 제대로 없는 이런 도로에 지가가 얼마였을까요? 전에 같으면 이거 반도체 공장 세워질 때 이게 이런 쪽에 붙어 있는 땅들이 뭐 80만원, 100만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동네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평당 지금 350, 450, 500까지 갑니다. 이쪽이. 지금도 여전히 막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 350에서 400, 450, 500까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협력 업체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충리 쪽 어디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와 접경되어 있는 이곳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고덕 신도시죠. 405만 평, 삼성 반도체는 120만 평.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120만 평하고 고덕 신도시 405만 평 하면 525만 평이 이곳에 세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정말로 이 주변은요. 천지개벽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땅값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주변에 이 앞쪽이 뭐냐면 다 한밭식당들이에요. 실제. 한번 여기도 들어가 볼까요? 이런 곳이 한밭식당인데 자재 공구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순댓국, 분식점, 한식 뷔페 돌아가면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가도 차들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거의 뭐 이런 한식 뷔페 종류로 쭉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이 앞쪽도 가면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뭐 김밥 매니아, 돼지국밥 이런 식당, 부동산, 한식 뷔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주차한 걸 보세요. 이 주차가 진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여기도 매점도 있고 한밭식당도 있고 원룸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여기 사장님께 한번 면담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오셨어요. 지방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여기 식당을 했는데 굉장히 월세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 전체를 다 하는데. 그리고 이 부지들 보면 원룸 같은 거 짓잖아요. 짓게 되면 2년치가 거의 아도입니다. 협력업체들로 인해서. 그냥 지면은 와가지고서 바로 아도인데 원룸 한 채에 얼마냐면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한 보통 4층짜리 짓게 되면 20채 이상 되잖아요. 20채 가까이 되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4층짜리 원룸 하나를 만들면. 이런 형태로 바로 삼성 반도체 앞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구멍, 그러니까 나오는 길이죠. 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신도시 앞을 볼까요?
삼성 반도체 앞에 신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현재 반도체 공장이고요. 이 앞쪽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뭐 헤리움부터 시작해서 센트리마 뭐 이런 오피스텔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앞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뭐 이주야 택지인데 이주야 택지가 이런 게 4층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 하냐? 4층짜리 이런 것들이요. 1층, 2층, 3층, 4층 하자. 이게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고요. 밑에는 상가고요. 2층에는 투룸짜리 2개, 3층에 투룸짜리 2개, 그리고 주인 세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보통 한 월세들을 받으면 한 900만 원 정도,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 투자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보통 뭐 서울에서 보면 4% 정도만 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러죠. 고덕 신도시가 진짜 이렇게 바로 앞에 삼성 반도체 앞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용인 SK 하이닉스가 세워지게 되면 이런 신도시급으로 어디에 만들어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여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였었어. 이게 뭐 10년 전의 황무지가 아니라 불과 3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곳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천지가 개백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3년 전에는 아무것도 실상 없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그거를 언제냐면 요게 보면 2017년도에 가면 요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2017년 9월로 가면 요 보이죠? 이게 지금 불과 이제 3년입니다. 3년 됐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고덕 신도시고 여기 지금 현재 위치예요. 현재 위치가 2020년 7월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한번 돌려서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20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앞쪽은 보면 다 허벌판이죠. 이렇게 허벌판인데 이쪽은 2017년 9월은 허벌판인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쪽은 2020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과 만들어지는 게 순식간이란 거죠. 3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놀랍지 않은가요? 이게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삼성 반도체 하나 공장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2만 5천 명이 거주하게 되고 정직원은 펩 공장 하나에 5천 명, 2개 만들어졌으니까 정직원이 10,000명, 그리고 공장을 만드는 노동자 인력이 2만 5천 명까지 만들어지는 게 매일매일 이렇게 운영되는 게 삼성 반도체의 현실이고요. 이 주변에는 원룸하고 이 노동자들이 머물러야 되는 한바식당, 다세대, 다가구 이런 원룸 종류들 그리고 도시명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나갔어요. 이 앞쪽에 보면 서정리가 있거든요. 이 서정리에 보면은 여기 있죠. 서정리역. 이 앞쪽에 보면은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한 8,000세대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게 다 분양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삼성 반도체가 세워졌어요. 도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원룸도 있고 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고덕 신도시가 삼성 반도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전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신도시가 바로 세워지고 이곳에 점포용 상가주택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이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편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 다시 용인으로 가볼게요. 용인은 어떨까요? 정말 한걱정이에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과연 삼성 반도체 같은 그런 기반 시설들이 없는, 이곳엔 역도 없고 도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되고 뭐 산 같은 것들을 다 밀어 놓는다면 이곳은 이제 기공식을 하겠죠. 기공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공장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 지어지는 그 인력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들어가려는 업체들, 그리고 이곳에서 상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부분들을 어디서 감당할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저 이천에서 오지, 수원에서 오지, 아니면 양지에서 오지.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은요, 아침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5시 반부터 출근해요. 아침 눈 뜨면 출근해서 5시, 5시 반, 6시, 6시 반, 7시, 8시까지 계속 출근을 나눠서 해야 되지,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 공장 지어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서. 그래서 나눠가지고 분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교통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곳에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지을 땅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 다 절대농지로 되어 있고, 어떤 계획관리라든지 어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도 여기가 다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어디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어떤 집가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토지거래가 풀리게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굉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곳에. 자, 그래서 이곳에도 보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고당리 쪽으로 나가는 라인 있죠. 여기도 보면 한번 지적들을 보면 도시지역이에요. 여기까지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은 계획관리가 일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농림지역이죠. 그리고 보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좌우에. 그러니까 계획관리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중심으로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땅들이 이게 요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다 그랬죠. 이 저수지 주변도 제가 한참 2019년도 한 3월, 4월, 5월 달일 때 이 주변도 보면 뭐 이런 땅 같은 보전관리 땅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쪽에 이런 쪽도 한 80만원대, 100만원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둥둥커피 앞쪽에 보면 이런 보존관리 땅도 있었고 일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비싸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암저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빠져나가는 쪽 라인이 이 17번 국도 타고 양지IC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도 도로가 주변은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감 쪽도 요까지 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차를 타고 20분, 30분 가면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침 일찍 건물을 하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5분 안쪽에 있어야지 가능해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5분 거리 안쪽이 어디인가 그거를 좀 보시면은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출퇴근이 용이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 도로들 있죠. 이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뭘 해야 되냐면 한밭식당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한밭식당을 하면 보통 한 6,000원 정도 받는데 원가가 과연 얼마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50% 이상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예상하는 단가니까 단가 자체가 한밭식당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떼가지고 대량으로 만들고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 이런 것들이죠. 편의점, 분식점, 요식업과 관련된 식당 위주의 사업들은 아주 가깝게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다? 안 갑니다. 진짜요. 이거 여기서 차를 타고 1분 차인데 왜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가요. 바로 근교에 진짜 붙어 있어야 돼요. 식당들은. 그래서 삼성반도체 앞에 가보면요. 떨어져 있는 곳은 한밭식당이 거의 없어요. 다 가깝게 이렇게 진짜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차 타고서 이제 나옵니다. 보통 나올 때 이 반도체 공장에서 걸어서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외부에서 어떤 부자 관광이라든지 관광버스가 동원이 돼서 45인승 버스들이 대기가 돼가지고서 그 식당에서 대절을 합니다. 보통 한밭식당에서 대절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어떤 협력 업체들을 다 싣고서 와서 식사를 하면 다시 태워다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가깝게 붙어 있는 그 나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밭식당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도 돼요. 어차피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어렵고요. 차를 타고 5분 안쪽에 있는 거리 정도면 충분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도 해볼 만한 수익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산업단지 물량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또 협력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에 발표를 제가 한 것들을 보면 중릉리 쪽에 어디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 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을 안성하고 용인하고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참석하에 했을 때 보면은 이 방류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이 방류수를 내보내는데 이 오염원이 통과되는 쪽이 고3 쪽이거든요. 이 한천을 통해서 통과되는 게 바로 고3면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입는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고3 쪽에서 데모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주도를 했지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산업단지 물량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용인이 아니라 안성으로 배정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선의 협약안 이끌어내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 협약식 해서 뭐 안성시장, 김보라 시장이나 백군기 용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SK 하이닉스 관계자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읽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는 용인시 SK 하이닉스와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산면에 416만 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26만 평이에요.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으로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3 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단 조성에 따른 대기, 수질 오염 등 우려로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용인시 입장에서는 안성시가 어떤 협조해 주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은 무산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성시에 어떤 당근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산업단지를 채워주는 뭐 큰 걸로 보면은 그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한 점은 보면 자 보세요. 이 밖에도 산단 물량이 나왔죠. 안성시 우선 배정 및 이에 따른 산단 개발과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 진흥 시책 추진과 안성 북부 도로망 확충 등 필요 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말은 57번 국도 라인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 325번 도로 위쪽에 보면 57번 국도가 있는데 거기를 도로망을 확충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할 때 SK 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그 산업단지보다도 안성을 우선 배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분명히 산업단지가 협력업체 산업단지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 57번 국도가 쭉 내려옵니다. 이게 57번 국도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전환이 되냐면 325번 도로로 여기서 전환이 됩니다. 남풍리로 가는 여기 삼성이 여기 또 되어 있죠. 삼성생명이 엄청난 크기로 지금 매입해 놓은 땅이에요. 이 삼성에서도 뭐 신사업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져 있고요. 여기 고3 저수지고 바우대기 휴게소가 약 11만 평인가요?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가 325번 도로로 전환이 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내려온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속에 여기가 고3 저수지 그리고 한천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한천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성의 지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 보면 안성 테크노밸리라고 2022년에 지금 들어옵니다. 예, 준공이. 안성 테크노밸리라고 한화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지분을 통해서 안성시하고 같이 합니다. 이곳에 26만 평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안성시에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방충리 쪽에 또 한 20여만 평 가까이 되는 게 또 여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전화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안성시에서 어떤 안성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신창리, 대관리 해가지고 10몇만 평이 이미 이게 용역계약을 추진해가지고서 어떤 조사를 했어요. 이곳에 뭐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수용했을 때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용인 SK 하이닉스 다음 협력 산업단지는 어디가 될 거다? 바로 이쪽이 될 거다라는 것에는 큰 의심을 버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곳으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3 저수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한천의 피해를
고3 주민들이 다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대문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안성에다 어떤 당근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줘야 될까요? 안성에 이 밑에 어디 뭐 대덕 쪽에다 준다든지 공도에 준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쪽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면 안성 같은 경우도 이쪽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고3 저수지도 개발이 되고 여기에 보면 바우덕이 휴게소가 있잖아요. 바우덕이 휴게소가 있으면서 여기에 스마트 IC로 만들어서 바우덕이 IC가 여기 생깁니다. 진출입이 다 가능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여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주 입지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타고서 바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타고서 바로 원삼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가 도로가 확정이 돼서 넓어진다면 57번 국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클러스터로 다 모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가 바로 이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그 용인 하이닉스에 대해서 뜯어보고 고쳐봤는데 좀 예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곳에 와가지고서 평택 삼성반도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평택 삼성반도체와 용인 SK 하이닉스는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 팹 공장을 세워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의 공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어떤 산업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 거의 얼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더욱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스러운 게 여기가 뭐 10만 평 개발되고 20만 평 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려 126만 평입니다. 평택에 있는 공장보다 더 큽니다. 이 126만 평이 어느 정도 크기 규모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당이 600만 평입니다. 분당 전체를 본다면요. 이 산업단지만 126만 평이면 실로 엄청난 크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면적을 아마도 걸어보면요. 제가 120만 평 정도는 걸어봤는데 이 걸어보니까 이게 1시간 반을 걸어야지만 이 외곽을 다 돌 수가 있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 한번 요 보세요. 축구센터가 있잖아요. 이 축구장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이까지 뛰어가려면 한 100m 이상을 막 뛰어야 되는데 이 한 회사가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이게 회사로 보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에 원산면이면 촌인데 이 촌에 이런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직원이 들어오고 공장 인력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곳에 주거시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공동주택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곳에 이주야 택지라든지 협의자 택지라든지 이런 택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지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원산면에 아주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원산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 1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이곳은 서서히 도심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곳이 될 거다.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